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대표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받을 일이 생겼는데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 수중의 돈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지출하고 분배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이제 고민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오늘은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백하는 사건,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 진술과 양형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처받기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면 경찰에서 진술할 때 내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한다 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 외에 내가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잘 설명하는 양형 진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경찰 수사관의 질문은 피의자의 그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가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관한 질문만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만을 적게 되어 있죠. 만약에 수사관이 그와 반대로 이제 피의자의 양형 요소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잘 적는다면은 그건 이제 검찰이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봤을 때 이 경찰 수사관이 너무 피의자를 좀 봐주려고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나를 위한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검찰도 피의자를 선처할 만한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피의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겠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나를 봐주기 위한 어떤 설명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나한테 유리한 요소, 내가 선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진술과 자료는 스스로 진술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진술이 안 되었더라면 그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해서라도 그 진술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 소지 사건인데 토렌트를 통해서 아청물을 다운받았거나 트위터를 통해서 아청물을 이제 구매한 그런 아청 소지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면 그리고 양형에 관한 진술이 잘 되고 양형자료 제출이 잘 된다면 이런 사건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들입니다. 근데 반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과 설명이 잘 안 돼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간다면 징역형 구형에 징역형 선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아청 소지 구금판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설명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반성문 한 장 정도만 제출했지 다른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 후 보기는 했지만 보자마자 바로 삭제했다라는 진술조차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 단계에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설명할 내용 다 설명하고 제출할 자료들을 다 제출했는데도 구금판이 된 것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근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못했다면 그래서 구금판이 된 거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아청 소지 사건으로 구금판된 사건들을 보면 많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 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양형 진술, 경찰 조사 후 의견서 제출, 그리고 양형자료 제출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라고 답변해도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굳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다거나 인정하면 안 되는 약간 좀 다투는 취지가 조서에 적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네라고 답변하는 경우 둘 다 모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으면서 수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부족해서 이제 변호사비보다는 합의금에 우선해서 지출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수사관이나 법원이 합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그리고 피해자 쪽 대리인도 잘 응대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하는데 국선 변호인의 그 피해자 대리 건수가 통상적으로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쁘고
피해자의 사건이 잘 기억나지도 않는데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갑자기 전화해서 뗐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합의 시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검찰 처분을 받고 재판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쪽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이 안 돼 있어서 피해자 쪽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렵사리 국선 변호인 연락처를 알게 돼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는데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았다, 한번 말씀 전달드려 보겠다라고 한 후 다시 연락이 없어서 그 후로 합의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반드시 합의를 성사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합의에 관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시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 자체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모두 다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그리 간절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정말로 필요하고 합의를 해야겠다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가 아닌 단순폭력 사건에서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폭력 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어 수사관이나 법원에서 내게 우호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줄 수도 없고 우호적인 처분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형사 절차라는 거는 이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한정된 자원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도 미래에는 돈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 형사 절차는 지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시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